S&P 500 지수가 약간 상승했고 러셀 지수는 렌터카 업체인 헤르츠가 급등하면서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내일은 굿 프라이데이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발표된 넷플릭스 실적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리더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종가까지 특별한 변화 없이 횡보세를 이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세는 데이트레이더들에게는 그저 놀이터처럼 느껴지지만 추세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S&P 500은 전 고점 대비 14.07% 하락한 상태로 현재 21일 이동평균선을 마치 통곡의 벽처럼 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반등이 진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려면 21일선을 완벽히 돌파하고 며칠간 그 위에 머무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량의 자금으로 테스트하는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21일선을 돌파했다고 해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머문다면 잠시 단기 반등 랠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 역시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큰 하락 추세 안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움직이는 인사이드 데이였고 큰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전 고점 대비 19.39% 하락한 상태로 조정장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에서 아직 강한 반전의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형주들은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전 고점 대비 여전히 23.75% 하락한 상태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하락장이 여전히 진행 중인 셈입니다.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가 있기 전까지는 소형주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헬스케어와 기술주가 힘을 못 쓰는 반면 에너지와 특히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부동산, 유틸리티 등 방어적인 섹터들이 주도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건 필수 소비재이며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의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잠깐 맡겨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오일 ETF인 XOP입니다. 최근 오일 가격이 개파락 후 횡보 중이며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단기 상승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아직 하락 추세 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20일로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0일째 공포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지쳐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하락 추세를 보였던 2022년과 3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던 2000년 닷컴버블 역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닌 반드시 반등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등 기회를 매도의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다시 상승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급등락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금은 그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만큼 오늘은 시장이 쉬어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을 모두 되돌리며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아 금은 여전히 힘이 있는 자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거의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특히 50일 이동평균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면 작년 10월 이후로 다시 매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추세 결정의 직전 단계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큰 하락 추세 안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도 지수를 이용한 적립식 투자와 배당 성장주를 이용한 배당 투자는 수량을 채울 때까지 멈추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개별 종목 투자는 펀더멘털, 기술적 분석, 시장 반응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투자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리더 주식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0에서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가장 크게 올랐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S&P 500 대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인 넷플릭스와 팔란티어가 1%씩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두 종목의 우수함을 꾸준히 공유드렸는데 이건 단순히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적, 기술적 분석, 시장의 반응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를 꼽자면 단연코 엔비디아입니다. 매일 GPU를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사에 대한 애정과 주식의 성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둘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냉정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 정도 상승하며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주가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들이 정배열을 이룬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동평균선 정배열 매수 시그널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이상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긴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번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다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하락장인 상황에서 팔란티어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작년처럼 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가 전년 대비 무려 25%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는 8% 상승에 불과했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매출 역시 조 단위의 회사이지만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갭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 갭상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 시 항상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선을 사용합니다. 파란색은 매수, 초록색은 관망이나 지지선이 나올 때, 그리고 빨간색 선은 매도나 숏 포지션 관점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도 리스펙트하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한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대거 들어오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1년 내내 무시무시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대는 많은 투자자들이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구간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 구간에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주식 사이클의 4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TSMC는 오늘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선과 201선이 모두 붕괴된 상태이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있는 만큼 숏 포지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를 굳이 투자할 종목을 고르자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관망의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존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21일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깔끔한 하락 곡선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부분도 주말에 실적 정리를 해서 대응 전략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구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테슬라, 아마존과 함께 다음 주 실적 정리 영상에서 올해 주당 순이익과 매출 예상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일라이릴리입니다. 엠너비는 하루는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 날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최악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제가 올해 초 매일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단기 추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처럼 매물대가 빽빽히 쌓여 있어 저항이 강한 모습입니다. 매수 관점이 되려면 단기 이평선들이 주가를 따라잡는 횡보 구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랠리가 나올 때가 이상적입니다. 오늘 호재 뉴스로 인하여 급등이 나왔지만 뉴스의 반응에 섣불리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모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알고리즘 매수 조건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상방 하방 어디든 터질 수 있는 자리이므로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티파이도 이제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팔란티어에 이어 스포티파이까지 더블 바텀을 돌파한다면 역시나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에도 실적이 좋고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PO된 항공우주 주식 카르만 홀딩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적어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38.5달러 부근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타이탄은 제가 선정한 오늘의 기업입니다. 하루에 한 주식씩 선정해서 블로그에 기업 분석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돌파 매매로 진입했으면 아주 좋은 위치였을 것 같습니다. 관련 실적과 전망치는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수가 9일째 저점에서 반등 시도 중이지만 여전히 21일 이동평균선에 막혀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준다면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변동성이 큰 장세이므로 팔란티어, 넷플릭스처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산의 20%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 80%는 단기 채권이나 현금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장주의 수익률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는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올해도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일은 시장이 휴장하니 다음 주 실적 발표를 미리 준비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